그야말로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건데 최순실, 정윤회 씨에 대해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요. 최재석 씨 얘기를 좀 먼저 듣겠습니다. 나는 뭐 주사약이나 베개를 누르지 않았을까. 하여튼 타살은 분명하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특히 그 집안에 조순재 부인이 간호사 출신이에요. 예, 영양주사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무릎팍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전문으로 듣지 그 안마 그 시술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와서 그거 하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 양문에다가 뭘 이거 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제가 못 견디겠는 거는 그 지금 저 임선희하고 지금 같이 지금 합장돼 있거든요.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하고 합장돼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나서 그 가면 저 할아버지한테만 그 절을 하지 깡패가 그냥 한 30-40명이 사심이 찬 놈들 막 들어와가지고 밤에 그래갖고 우리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 우리 거기 있는 애들 다 오줌 쌌잖아요. 거기 한 6-7명 있었는데 밤에 최순실이하고 정윤이하고 왔더라고요. 돌아왔더라고요. 죽을래 살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뭐 나오라 그래서 저기 그 나는 안 나가고 그 내가 데리고 있던 동생 2명을 나갔는데 정윤회가 쇼당을 보자. 다 죽을래 아니면 쇼당 먹고 갈래. 죽을래요 할래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단 공통적으로 정윤회 씨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들 인터뷰를 저희가 뽑아봤는데 손 변호사님 오늘 최재석 씨 같은 경우는 특검에 한번 갔다가 오늘 또 갔어요. 이 사건 좀 수사해달라고. 일단은 그 최태민 씨에 대한 죽음에 대한 수사하고 예. 그 5천 그 사촌들에 대한 죽음하고 이런 것들을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타살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말한 갑자기 조직폭력배 30-40명이 집으로 와서 예. 죽을래 어떨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죽음이 석연치 않으니까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한 내용이고 예. 굉장히 소름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진실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의 말만 남아있고 그 당시에 시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부패돼서 지금 어떻게 검사할 수도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이 집안은 파면 팔수록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독사를 누가 했느냐 여기서 조순재 씨의 부인 얘기를 하는데 임선희 씨 이제 며느리가 되는 건데 조순재 씨도 2007년도에는 최 씨 일가하고 반대선에서 증언을 하곤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최재석 씨가 사실은 이 재산 다툼의 당사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무조건 우리가 다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100% 믿을 수는 없죠. 왜 중간에 예. 계속 이제 그 최순실 씨 쪽하고 재산을 나눠 달라 하고 소송도 붙고 했던 그런 다툼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이득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증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모든 걸 다 믿을 수는 없어도 일단은 지금 이 합리적인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것은 뭐냐면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네. 그러니까 분명히 최순실 씨가 그 아버지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신부전증인가요? 아주 안 좋아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고 예. 상태가 악화되어서 집으로 모셔왔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증언은 지금 다르거든요. 뭐냐면 아주 경미한 어떤 그런 이 병이었고 예. 상태가 호전돼서 퇴원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점이 석연치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재석 씨가 지금 뭐 독살설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없거든요. 단순히 임선희 씨, 그러니까 조순재 씨의 부인이 영양주사를 놓는 것을 봤다. 뭐 간호사였다. 이것으로서 독살이다라고 연결시킬 수는 없겠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정윤회 씨, 최순실 씨가 나오는데 이 일을 제기하니까 깡패도 참 많이 나와요. 깡패 30-40명이 자신을 찾아와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7년 그 유경재단 사태 때도 그렇고 예. 양쪽에서 계속 뭐 깡패를 동원하고 한센인을 동원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본질을 흐르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번 그 최순실 게이트 이 자체에 대해서. 예. 특히 뭐 지금 그
최재석 씨는 그런 말까지 했죠. 지금 최태민 씨를 독살을 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을 분명히 특정을 했어요. 예. 그 아버지 최태민과 임선희 씨가 합장돼 있는데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합장돼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예. 그럼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합장돼 있는 임선희 씨라는 이야기죠. 그 임선희 그렇죠. 씨가 며느리인 간호사 출신을 시켜서 독극물을 투입을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상당히 좀 본인이 주장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한 주장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이 부분을 최태민 씨가 최태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해달라고 특검에 의뢰서를 제출을 했다니까 예. 그 특검에서도 이 부분도 뭐 수사를 하겠죠. 뭐 검토를 일단 하겠죠. 예, 검토는 뭐 하겠죠. 이게요. 말하는 최순실 씨 옛날 최태민 씨 일가의 가정사가 되는 거예요. 가족사. 예. 거기서 뭐 잔혹사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제 다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관된다면 유경재단 문제. 예. 이때 분규인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런데 이게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 이번 특검하고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단순히 가족사가 지금 와서 뒤섞여서 이렇게 된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다만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련의 사건이라는 이런 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궁지에까지 몰린 가장 최초의 그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었느냐? 예. 바로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렇죠. 옛날에 석연치 못한 관계가 오늘날 와서 결국 이렇게 됐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그때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도 최태민 씨 문제 때문에 그렇게 논란을 빚었으면 예.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적어도 그 가족들하고 거리를 뒀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바로 측근에 데려다가 최고의 보좌관, 최고의 비서식으로 이렇게 같이 국정을 같이 했다는 이런 느낌을, 이런 인식을 그 국민들에게 줬다는 것이 오늘날 예.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치적 궁지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 최대 요인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 A 씨라고 하는 사람 얘기도 좀 들어보고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2007년도 2월 달 정도에 지금 VIP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큰 일을 할 건데 MB하고 이제 경선에 큰 일을 할 건데 절대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밥을 한 끼 샀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걸림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태민, 최순실, 최순득이었는데 VIP나 이쪽 생각은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려고 박근영, 박지만이 회장은 나는 멍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미얀마에 가서 총으로 쏴 죽인다고 하고 박용철이가 사전답사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설계한 사람이 정룡이. 정룡이 뒤에 내가 못 들은 얘기지만 뒤에서 조정을 했던 거지. 그게 누구냐? 내 생각에 이거는 정윤회. 생각에? 왜? 정윤회가 나중에 유경재단 사단이 갔을 때 정윤회가 그 유경재단 앞에 카페를 왔었습니다. 카페 와서 12월 3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요건으로? 그때 나는 웬 아저씨가 와서 저런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그게 정윤회. 최태민 목사일 때는 둘이 정윤회하고 3천만 원씩 받아갔어. 6천만 원씩 받아갔어. 아, 삼촌 최태민하고 아니 정윤회하고 최순실. 최순실. 출근도 안 최태민 했죠. 돌아가시고 나서. 유경재단이 저렇게 재정이 어려지고 한 이유가 다 그것들 때문입니다. 저분의 얘기는 남매 간의 싸움인 줄 알았던 그 2차 네. 유경재단 분규가 사실상 최 씨 일가가 박근영 씨를 밀어내기 위한 거였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가 싸움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2007년에 유력한 경선 후보였죠. 이명박 후보와 붙었던 경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내 주변에 신동욱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신동욱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 모의도 했다는 것이 저번의 이야기고 예. 암살 모의하고 안 되니까는 그렇다면 결국은 박근영 씨 부인 박근영 씨가 가지고 있는 유경재단을 뺏어서 예. 무력화시키자. 이런 의도에서 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의도에서 유경재단 분규가 일어났다는 주장이고, 예. 그래서 일단 주장이고 그 과정에서 물론 폭력 사태도 있었고, 박근혜 씨와 박지만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일정 부분 개입이 됐죠. 그 예. 폭력 사태 있었고 했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욕들을 다 빼놓고 보면은 박근혜 씨가 이사장에서 물러난 것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성동교육청에서 예. 박근영 이사장 연임 승인을 취소를 했어요. 예. 그때 어린이 해관안에 유경재단의 어린이 해관안에
예식장업자에게 시설 대여를 했는데 그것을 교육청 승인 없이 했기 때문에 이거 불법이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 감사를 거부했다. 이렇게 해서 성동교육청에서 박근영 이사장직을 사실은 박탈한 거예요. 예, 박탈해서 박근영 이사장이 이것을 대법원까지 제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와서 박근영 이사장에서 물러나고 예. 박지만 씨 지인들이 이사진을 구성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런 어떤 행정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인데 거기에 어떤 업무가 있었고 그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저 제보자의 주장이죠. 그걸 저는 뭐 제보자하고 신동욱 총재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박근영 씨를 내보내게 되면 신동욱 씨도 같이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걸 노렸다고 이제 주장을 A 씨 하는 주장은 그 신동욱 씨를 떼어나기 위한 방법은 유경재단에서 박근영 이사장을 내보내면 예. 유경재단이 많은 이권이잖아요. 월 몇 천씩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목적의 그 수단으로 본 겁니다. 이걸 없애면 좀 떼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 예. 합법적인 방법과 비합법적인 방법 두 가지를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뭐 암살 모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합법적인 방법. 그리고 뭐 폭력 사태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예. 그때 한센인들 수십 명을 데리고 가고 용역을 동원하고 지금 이 영상이 그 영상입니다. 예, 그때 뭐 사제 폭탄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은 객관적인 팩트인데 그럼 이것들을 주도한 사람은 누군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A 씨는 그 정윤혜 씨라고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문제는 저런 이렇게 폭력적인 사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재단의 운영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고 저런 어떤 기본적인 재단을 누군가 한 명이 자금을 유용하거나 이런 일들을 좀 방지하는 조치들이 필요한데 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예. 저런 사태들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에서 그런 폭력을 주도하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을 모의하고 했다고 한다면 정말 굉장히 무서운 나라,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 법치주의가 없는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최 그건 씨가 그냥 추측일 뿐이라고 일단 우리가 봐야죠. 그거 너무 의시시한 그런 시나리오 일방적인 아닙니까? 주장입니다, 일단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렇게 이제 보되 만약에 신동욱 씨가 근본도 뭐 좀 그러니까 격이 안 맞다. 예. 가문끼리 격이 안 맞다. 근데 나이 차도 너무 난다. 이래서 저렇게 하면 뭐 박근혜 대통령 되는데 상당히 아마 그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 예. 박근영 이사장을 이사장에서 밀어내버리면 이권이 없으니까 신동국 씨 떨어져 나갈 거 아니냐 뭐 이랬다는 건데 요즘 신동국 씨 따라다니는 걸 봐서는 뭐 그 정도로 돈 없어서 뭐 의리 없이 떨어져 나갈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런 추측에도 상당히 좀 우리가 말할 때 추측은 뭐 좋고 또 개연성이 있는 추측이긴 한데 예. 너무 한쪽으로 몰아붙이면 그런 식으로 나중에 반박을 받았을 때 해명할 근거도 좀 예.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 좀 흥미로운 부분이 왜 그럼 최 씨가는 왜 이렇게 재단에 집착을 하느냐. 최태민이 있을 때 최순실 정윤회가 월 3천만 원씩 가져갔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태민이 있을 때라고 얘기한 건 80년대하고 90년대 초까지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남매 간의 어떤 분쟁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첫 번째 라운드는 사실 신동욱 씨가 우리는 박근영 씨의 남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상당 기간 남편이 아니라 사무총장이었어요. 유경재단의 사무총장. 그러니까 유경재단의 그 박근영 이사장이 있을 때 오른팔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혼 이전에 이미 행동대장이었다. 박근영 씨의 행동대장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처음에 유경재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 최태민 씨가 지금 말씀하신 좌지우지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 최태민 씨 일가와 이 박근영 씨 또 신동욱 씨가 행동대장으로 나서서 한번 분쟁이 붙습니다. 그때 박근영 씨가 접수를 하게 돼요. 유경재단을. 그리고 18년 동안은 최태민 씨 일가는 뒤로 그러니까 유경재단에 손을 못 대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박근영 씨가 좀 전횡을 하게 돼요. 그 안에서. 근데 18년 동안 그냥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최태민 씨 일가는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하면서 다시 되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패를 하죠, 계속. 예. 그러면서 끝내 박지만 씨가 한센인과 박지만 씨 측에서 박지만 씨가 아니고 어쨌든 박지만 씨 측에서 한센인과 아까 그 A 씨를 동원을 해서
2차 라운드를 붙죠. 그러니까 박근영 씨 이외가 동원한 조폭들과 싸우고 뭐 하면서 다시 박근영 씨를 몰아내게 되는 예. 그런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뭐 박근영 씨의 남편이기 때문에 격이 안 맞아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은원 관계가 오래된, 있었어요. 이 신동욱 씨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신동욱 총재가 어제 특검의 조사를 받았죠. 들어갈 때, 나올 때 모습이요. 나올 때도 얘기를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조사에서는 유경재단 재산 형성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물어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의 조사가 주력이었고요. 몇 가지 유의미한 것을 특검에서 건졌다고 저에게 기뜸해 줬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고 미국에 가 있었잖아요. 그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생활비를 송금해 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는 거. 최태민 인척들이 그 돈을 송금한 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을까. 재산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경제적 공동체라고 보시는 건가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야만이 우리 모두가 안전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한번 폭로 보겠습니다. 이 이명규 씨가 이명박 캠프에서 최태민 씨를 거의 1년간 조사를 한 분인데 정윤회, 최순실 이 두 사람이 결혼 7년 전부터 재산의 공동 명의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그 제보자도 최태민이 있을 때 정윤회 씨가 돈을 가지고 갔다고 했는데 네네. 결혼 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특검이 뭘 하고 있냐면 예. 최태민 씨의 재산,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 일가가 형성하고 있는 시드머니, 그 돈의 행방을 지금 추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셈이 됐어요. 뭐냐면 이 정윤회 씨가 결혼한 게 1995년이에요. 예. 그런데 최태민 씨가 별세한 거는 그 전에예요. 예, 그러면 94년이요. 예, 94년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상 논리적으로는 정윤회 씨가 최태민 씨를 몰라야 돼요. 그렇죠. 결혼한데. 근데 예. 보니까 공동명의, 그러니까 결혼하기도 전에 7년 전 1988년도에 최태민 씨 최순실 씨와 예. 그의 나중에 남편이 되는 이 정윤회 씨와 공동명의로 예. 8년 후에 결혼하는데 8년 전에 공동명의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냐면 그 건물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다. 뭘 예. 추측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는 결혼 훨씬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다. 또는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로맨스가 문제가 아니라 최태민 씨가 정윤회 씨를 이용해서 뭔가의 어떤 재산상의 어떤 문제를 획책하려고 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사람, 정윤회 씨와 이 최순실 씨가 사실은 굉장히 석연치 않은 그런 만남을 가져요. 어떤 뜻이냐면 최순실 씨도 20년 전부터 독일에 진출을 해요.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예.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정윤회 씨는 프랑크푸르트 취향하는 그 노선을 보안 승무원이라고 알고 있죠. 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명의의 각종 회사들이 있습니다. 얀슨이라든지 무슨 뭐 또 여행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이 성공한 하나의 어떤 사업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우리가 비덱스포츠나 뭐 이런 그런 그 재단들 있는 이런 회사 보면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뭐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굉장히 그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이런 게 없어요. 되게 그런 이름들만 생겨요. 결혼 이후에도 그렇지만 결혼 전부터도 어떤 사업체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냐면 최태민 씨는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사업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재산들을 이미 그 이전부터 예. 독일로 빼돌리고 있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지금 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그게 거예요. 이제 07년도에 MB 캠프에서 파악한 내용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일단 이 얘기를 8년 전에 이미 정윤회 씨가 공동 명의입니다. 명의 함부로 내주지 않는데 그렇다면 최순실 씨와 관계 전에 최태민 씨하고 정윤회 씨하고 뭔가 관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정윤회 씨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안 것이 그 임선희 씨 소개로 알았다, 장모 소개로 그랬다고 알았다 얘기했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최태민 씨와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는지 예. 그것이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그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관계는 지금 그 결혼하는 가정도 그렇고 결혼 후에 그 이혼하는 가정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그 순수한 이렇게 부부 관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7년 전부터 그랬다고 그러고 예. 또 어제 이경재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그 두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그 변론을 맡아달라고 찾아왔는데 같이 왔다고 같이 그랬죠? 찾아왔다. 예. 그러니까는 그 뭐 같이 찾아온 것은 정윤회 리서트 파문이 결국 최순실 씨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같은 그 어떤 국정 개입의 파트너로서 뭐 같이 찾아왔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가 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혼을 권유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하는 거 보니 예. 단순한 부부 관계는 아니었다 그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 최태민 씨가 살아 있을 때 이미 최순실 그 정윤회가 월 3천만 원씩 뭐 받아갔다 이랬다면 그런 건 지금 좀 수사를 하면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그렇죠. 구체적인 이것도 거니까. 공동 명의로 돼 있으니까 아마 기록이 남아 있을 그리고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하고 정윤회 씨가 두 분이 먼저 서로 친해졌다 뭐 쓸 수는 있는데 그보다는 최태민 목사가 정윤회 씨를 아주 정말 신뢰해서 그렇게 했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두 분의 이 뭐 이혼하고 또 새로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는 이 관계도 예. 바로 그런 어떤 그 경제적 이익 이런 게 연결고리가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신뢰 이것이 연결고리가 돼서 예. 그래서 가족 무슨 뭐 이를테면 어떤 집단의 그 경제 집단 예. 이런 식의 그 구도가 그때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예. 그거는요 검찰이 정말 작심하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 이거는 있는 될 것 거거든요. 같다는 예.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 변호사님? 뭐 일단은 결혼이 그냥 알려진 사실이 결혼이 그 해당 연도였대지 그 전부터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건물을 이제 뭐 사위하고 딸한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 정윤회 씨가 굉장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최태민 일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그 이면규 씨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최순실 씨와 최태민 일가의 이의를 폭로했다가 한 6개월 정도를 구속 수사 받은 맞아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재심 청구까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특검에서 이 사람을 또 조사해서 예. 그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밝혀지는 사실관계도 조만간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점이 이때 이 변호했던 변호사가 지금 특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종환 네. 변호사님이 특검 들어갈 때 고민을 좀 하셨던 걸로 저도 알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그때 명예훼손이 그게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변호를 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자료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기초로 특검에서 그 수사를 같이 돕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실관계를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 뭔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그 파악이 굉장히 쉬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종환 변호사님이 특검팀에서 같이 수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이종구 시장님, 이 이영도 회장이라는 분이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최태민을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이런 예, 예. 얘기를 해요. 최태민이 최순실한테 돈만 물려줬겠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네, 그렇죠. 다른 게 더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각종 그 방송에 나와서 당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분규 있잖아요. 예. 최태민 씨와 또 박근영 씨, 또 박지만 씨 이런 어떤 상황들을 이분만큼 잘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경재단 당시 분규했을 때 사실은 유경수 여사하고 숙모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거든요. 예, 예. 아주 그걸 상세하게 보고 들여다봤을 거고 사실 우리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면 유경재단과 관련한 어떤 그런 그 분규는 굉장히 많이 지금 이 기사화돼 있어요. 예. 그 안에서. 그런데 이영도 회장의 그 이 여러 가지 그런 폭로 내지는 증언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최태민 씨의 재산 관계 또는 물려줬을 때 어떤 것이냐 그것이 그것과 관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검에서 소환도 예정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최재석 씨를 벌써 두 번째 소환을 했고 신동욱 씨를 한 번 소환했고 예. 근데 이영도 씨까지 소환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특검이 뭘 하려고 하는지가 사실 이 쭉 지금 줄기가 보이는 보이죠. 거죠. 그 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태민 씨의 돈이에요. 그 예, 돈이 예.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떤 과정으로 지금 최순실 씨 일가한테 넘어왔는가 이것이 확정된다면 사실은 박 대통령의 이 주머니, 그러니까 예. 그 박 대통령이 경계를 허물었다. 그러니까 이 돈 관리에 대한 경계를 허물었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그것이 이제 박 대통령의 뇌물죄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냐. 예. 박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줄기를 갖고 있다고 지금 특검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건데 최순실 정윤회 씨에 대해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요. 최재석 씨 얘기를 좀 먼저 듣겠습니다. 나는 뭐 주사약이나 베개를 누르지 않았을까.
하여튼 타살은 분명하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특히 그 집안에 조순재 부인이 간호사 출신이에요. 예, 영양주사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무릎팍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전문으로 듣지 그 안마 그 시술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와서 그거 하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 약물에다가 뭘 이거 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제가 못 견디겠는 거는 그 지금 저 임선희하고 지금 같이 지금 합장돼 있거든요.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하고 합장돼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라서 그 가면 저 할아버지한테만 그 절을 하지 깡패가 그냥 한 3, 40명이 사심이 찬 놈들 막 들어와가지고 밤에 그래갖고 우리가 죽을 뻔했어요. 그냥 우리 거기 있는 애들 다 오줌 쌌잖아요. 거기 한 6, 7명 있었는데 밤에 최순실이하고 정윤이하고 왔더라고요. 돌아왔더라고요. 죽을래 살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뭐 나오라 그래서 저기 그 나는 안 나가고 그 내가 데리고 있던 동생 2명을 나갔는데 정윤애가 쇼당을 보자. 다 죽을래 아니면 쇼당 먹고 갈래. 죽을래요 할래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단 공통적으로 정윤혜 씨 이름이 등장하는 최고의 비서식으로 이렇게 같이 국정을 같이 했다는 이런 느낌을 이런 인식을 그 국민들에게 줬다는 것이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치적 궁지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 최대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 A 씨라고 하는 사람 얘기도 좀 들어보고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 2월 달 정도에 그 지금 VIP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내가 큰 일을 할 건데 MB하고 이제 경선에 큰 일을 할 건데 절대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밥을 한 개 샀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걸림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태민, 최순실, 최순득이었는데 VIP나 이쪽 생각은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려고 박근영, 박지만이 회장은 나는 멍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미얀마에 가서 총으로 쏴 죽인다고 하고 박용철이가 사전답사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설계한 사람이 정윤이. 정윤이 뒤에 내가 못 들은 얘기가 뒤에서 조종을 했던 거지. 그게 누구냐? 내 생각에 이거는 정윤이에요. 생각에. 왜? 정윤회가 나중에 유경재단 사단이 났을 때 정윤회가 그 유경재단 앞에 카페를 왔었습니다. 카페 왔어. 12월 3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요건으로? 그때 나는 웬 아저씨가 와서 저런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그게 정윤회였어. 최태민 목사일 때는 둘이 정윤회하고 증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믿을 수는 없어도 일단은 지금 이 합리적인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것은 뭐냐면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그러니까 분명히 최순실 씨가 그 아버지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신부전증인가요? 아주 안 좋아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고 상태가 악화되어서 집으로 모셔왔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증언은 지금 다르거든요. 뭐냐면 아주 경미한 어떤 그런 이 병이었고 상태가 호전돼서 퇴원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점이 석연치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재석 씨가 지금 독살설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없거든요. 단순히 임선희 씨, 그러니까 조순재 씨의 부인이 영양주사를 놓는 것을 봤다. 간호사였다. 이것으로서 독살이다라고 연결시킬 수는 없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윤혜 씨, 최순실 씨가 나오는데 이 일을 제기하니까 깡패도 참 많이 나와요. 깡패 3, 40명이 자신을 찾아와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7년 그 유경재단 사태 때도 그렇고 양쪽에서 계속 깡패를 동원하고 한센인을 동원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본질을 흐르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번 그 최순실 게이트 이 자체에 대해서. 특히 지금 최재석 씨는 그런 말까지 했죠. 지금 최태민 씨를 독살을 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을 분명히 특정을 했어요. 그 아버지 최태민과 임선희 씨가 합장돼 있는데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합장돼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럼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합장돼 있는 임선희 씨라는 이야기죠.
그 임순원 그렇죠. 씨가 며느리인 간호사 출신을 시켜서 독극물을 투입을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그 굉장히 상당히 좀 본인이 주장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한 주장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이 부분을 최태민 씨가 그 최태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해달라고 특검에 의뢰서를 제출을 했다니까 예. 그 특검에서도 이 부분도 뭐 수사를 하겠죠. 뭐 검토를 일단 하겠죠. 예, 검토는 뭐 하겠죠. 이게요. 그 말하는 최순실 씨 옛날 최태민 씨 일가의 그 가정사가 되는 거예요. 가족사. 예. 거기서 뭐 잔혹사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제 다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관된다면 유경재단 문제 예. 이때 분규인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런데 이게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 이번 특검하고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단순히 가족사가 지금 와서 뒤섞여서 이렇게 된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다만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련의 사건이라는 이런 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궁지에까지 몰린 가장 최초의 그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었느냐? 예. 바로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렇죠. 옛날에 석연치 못한 관계가 오늘날로 와서 결국 이렇게 됐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그때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도 최태민 씨 문제 때문에 그렇게 논란을 빚었으면 예.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적어도 그 가족들하고 거리를 뒀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바로 측근에 데려다가 최고의 보장. 그걸 인터뷰를 저희가 뽑아봤는데 손 변호사님 오늘 최재석 씨 같은 경우는 특검에 한번 갔다가 오늘 또 갔어요. 이 사건 좀 수사해달라고. 일단은 그 최태민 씨에 대한 죽음에 대한 수사하고 예. 그 5천 그 사촌들에 대한 죽음하고 이런 것들을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타살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말한 갑자기 조직폭력배 30-40명이 집으로 와서 예. 죽을래 어떨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죽음이 석연치 않으니까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한 내용이고 예. 굉장히 소름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진실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의 말만 남아있고 그 당시에 시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부패돼서 지금 어떻게 검사할 수도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이 집안은 파면 팔수록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독사를 누가 했느냐 여기서 조순재 씨의 부인 얘기를 하는데 임선 씨 이제 며느리가 되는 건데 조순재 씨도 2007년도에는 최 씨 일가하고 반대선에서 증언을 하곤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최재석 씨가 사실은 이 재산 다툼의 당사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무조건 우리가 다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100% 믿을 수는 없죠. 왜 중간에 계속 이제 그 최순실 씨 쪽하고 재산을 나눠 달라 하고 소송도 붙고 했던 그런 다툼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이득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